오늘은 뉴질랜드에 오시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끔 뉴질랜드 이민 갈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민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영어의 벽을 넘을 수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통은 뉴질랜드 가면 뉴질랜드에 오래 살거나 아니면은 공부 열심히 하면은 영어가 확 늘겠지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런 경우가 많긴 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5살까지는 본인이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좀 빨리 배우고 빨리 느는 것 같아요. 그런데 30대 이상부터는 의지가 있어도 많이 뇌가 굳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공부할 때랑 정말 많이 달라요. 이민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젊은 친구들도 많긴 하지만 조금 뭐 30대 혹은 40대 50대에도 준비를 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영어를 준비를 해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정말 영어 공부를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영어 공부를 해서 내가 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고 보통의 이제 이민을 꿈꾸시는 분들이 가장 빠르고 쉬운 루트가 학교를 다니는 거거든요. 대학원을 다니든지 대학교를 다니든지 그러면은 예전에는 뭐 그냥 인터뷰만 하고 학교를 다닐 수도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공식 IELTS 점수가 없으면 입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상황들이 있냐면 유학원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가서 공부하면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게 사람마다 정말 달라요. 가서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서도 열심히 했던 분들입니다. 보통은 안 하고 가면 되겠지 하고 오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사실 힘들고 어려서 오는 친구들도 사실 유학을 와도 100% 성공해서 가는 보장은 없어요. 본인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저희 남편하고는 오기 전부터 계속해서 저랑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영어의 문제 갈등을. 그래서 영어를 지금 해야 된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하는데 영어 공부하기가 싫죠, 사실. 그리고 가면 뭐든지 다 해결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알았어, 할게. 이제 나중에 이제 미루고 미뤄졌던 게 가서 할게까지 제가 기다렸어요. 그리고 뉴질랜드 왔죠. 와서 처음에 도착한 데가 인버카길. 그리고 인버카길의 그 학교는 본인이 본과에 들어가면 배우자가 어학연수 3개월 무료 코스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막상 가니까 별로 그렇게 코스가 좋지 않았던 거죠. 어학원의 수준이나 어떤 환경이 좋지 않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영어를 배우기가 매우 어려웠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남편이 한 달 다니고 결국에는 안 다녔어요. 물론 다니기 싫어서 안 다녔다기보다는 남편 같은 경우는 골프를 좋아하니까 골프장에 가서 키위들하고 골프도 쳤어요. 매주 2번씩 쳤는데 남편의 말에 의하면 내가 그렇게 해서 원어민들하고 계속 어울리기 때문에 영어를 많이 배우고 영어가 늘 줄 알았는데 그게 정말 좌절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전혀 되지 않는 얘기였다라는 것을 본인이 정말 몸소 깨달았대요. 이게 어느 정도 알고 쌓이는 것과 정말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서 쌓는 것과는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사실. 지금 뭔가 준비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영어를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하신 분들은 와서 공부를 하는 과정이 그게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일례로 제가 아는 분들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모든 자격 조건을 갖췄는데 영주권 신청을 할 때 IELTS 6.5가 있어야 된다라는 법이 바뀐 지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췄는데 영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어떤 분들이 이제 많이 문의를 하세요. 일단은 제가 스타트를 했으니까 주변에서
세라씨 한 과정이 어떤 과정이고 이거를 할 수 있는 과정인가, 뭐가 좋고 뭐가 단점이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달라고 하면 제가 가장 처음에 얘기하는 거가 영어 점수를 받아 오셔야 됩니다. 왜냐면 영어를 준비를 안 하고 오시는 분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에서 영어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학원을 다녀야겠죠. 그렇다 보면 굉장히 시간이 지나서 내가 6개월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은 9개월 더 해야 되나? 이런 상황들이 생기죠. 그러면 그때마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때마다 계속해서 비자를 갱신을 해야 돼요. 뉴질랜드 비자는 예를 들어서 학생 비자를 받는다. 학생이 내가 6개월 동안 공부를 할 것이다. 그럼 보통 6개월치 비자밖에 안 나와요. 뭐 많이 줘야 3개월 더 주거나. 근데 만약에 내가 영어 점수가 없어서 비자를 연장을 해야 된다 하면은 그 순간부터 짜증이 나는 게 제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식구들이, 모든 식구들, 뭐 파트너며 혹시 아이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아이 비자까지 해서 비자를 같이 주 신청자와 같은 기간으로 다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계속해서 들어가요, 비용이. 그리고 또 공부하면서 일을 할 수 없죠. 학생 비자로 20시간을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어학원 코스를 하면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정확히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어요. 유학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맞는 얘기일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온 돈을 소비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영어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 영어 학원에 등록을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영어를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도 이게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어가 일단 첫 번째 단계예요. 그게 끝이 아니고, 영어가 끝이 아니고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두시면 앞으로 저와 꾸준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